자, 계속하겠습니다. 교재는 어딜 펴놓으시냐면요. 380페이지 펴놓으세요. 380. 그 38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요. 이자 지급이 1년에 2회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내용 정리만 해드릴게요. 주의할 거. 거기 381페이지에 사례 보세요. 사례가 있는데, 만기가 몇 년짜리냐면은, 만기가 몇 년짜리냐면은 2년짜리예요. 2년짜리. 거기 잘 보세요. 액면 얼마냐면은 10만원. 액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8%인데요. 이자 지급을 이제까지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 봤는데, 거기는 2번 해요. 2번. 2번. 2번 하니까 8%씩 해서 얼마예요? 4,000원씩? 그럼 더 해볼게, 이거. 더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11만 6천원. 자, 이 금액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이런 채권을 지금 얼마에 투자할 거냐, 또는 얼마에 발행할 거냐, 이건데, 그럼 이제 역시 뭐 알아야 돼요? 역시, 요때 당시에 이제 이자율을 알아야 되고, 거기 보니까 10%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해보나 마나 뭐라는 건 알 수 있냐면 할인이구나. 할인. 그건 알 수 있어야 돼. 그거는 할인이구나. 할인일 텐데 뭘 해봐야 알 수 있냐면 현재 가치를 해봐야 돼. 현재 가치 할 때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곱하기 1.1에 1 이렇게 곱하기 1.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럼 틀려요. 이거를 1.1에 1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4,000원이 6월 30일에 현금 흐름인데 얘는 몇 개월 현재 가치 해야 돼요? 6개월 현재 가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 현재 가치 하는 거냐면 1년 현재 가치 하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연이자율이니까 이걸 곱해버리면 얘를 현재 가치 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곱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6개월 현재 가치 하려면 몇 개월 이자율? 6개월 이자율로 바꿔줘야겠구나. 그거 우리 앞에 할 때 3장 할 때 해봤잖아요. 3장 할 때 재고자산 그게 6개월에 한 번 현재 가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절반 이자율로 해야 되는데 여기 재무관리 배우시는 분들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무관리 안 할 텐데요. 그 공인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 재무관리 하니까 재무관리를 하면 얘를 6개월 이자율 할 때요. 뭐 복잡한 게 있어요. 어려운 거. 복리로 하면. 근데 우리 회계학은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가 6개월 그러면요. 무조건 절반이에요. 그냥. 절반이니까 얼마? 5%. 그렇게 간단하게 해버려요. 회계학에선 그래요. 재무관리할 때 어렵게 배우시고 여기는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1.05의 제곱분의 이렇게 하면 돼요. 곱하기 1.05의 3승분의 1 곱하기 1.05의 4승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 요거 알죠 여러분들? 근데 요거를 현가계수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 거냐. 현가계수 4,000원은 연금의 현금 흐름이에요? 아니면 그냥 목돈의 현금 흐름이에요? 얘는 연금의 현금 흐름이죠. 반복되니까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그럼 여기다 곱하기 현가계수를 찾을 때 부기간에 10%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할 거냐 아니면 여기다가 내기간에 5%의 연금의 현가계수 곱할 거냐.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둘 중에 얘가 맞다. 얘가 이 위에 거 곱하면 틀려요. 틀린다. 왜 그런지 알죠? 요 4,000원의 현금 흐름이 4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로 해야 돼요. 반드시 요거로. 근데 주의할 거는 10만 원이 문제예요. 10만 원.
1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2기간에 10%에 연금이 아니죠. 현가 계수. 현가 계수를 곱할 거냐 아니면 4기간에 10%에 현가 계수 곱할 거냐 이건데요. 뭐 하는 게 맞아요? 얘는 둘 다 맞아요. 왜 둘 다 맞냐면은 요 목돈 10만 원을요. 10%로 2번 현재 가치 하나, 5%로 4번 현재 가치 하나 가는 곳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 10만 원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원래. 그리고 찾아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두 개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번. 비슷하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 거지만 회계 관습상 요 밑에 거를 하고요. 요 위에 걸 안 해요. 관습적으로. 왜냐하면 얘랑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틀렸다. 5%. 그래서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요렇게 해요. 책에 보시면 거기 381페이지 그 그림 밑에 보시면 현재 가치 하는 거 나와 있죠. 확인해 보세요. 거기 4년 4기간이 4기간에 5% 그거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현재 가치가 얼마 나오네요. 거기 96454. 아, 할인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맨 밑으로 가셔서 삼각표를 보세요. 자, 삼각표 만들 때 주의할 거 보세요. 날짜를 보니까 발행한 날짜 다음에 뭐 적던가요? 거기 보니까 이자 주는 날짜 적죠. 현금으로는 발생하는 날짜. 그 결산일자 적는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는 발생하는 시점을 적어야 되고. 유효이자율은 몇 프로예요? 유효이자율은 5%로 보셔야 돼요. 5%. 액면이자율은 4%. 상가객이 있는데 823, 864. 그 823에서 864 갈 때요. 뭐 곱하면 될까요? 곱하기 1.05 1 플러스 유효이자율 확인하세요. 한번 곱해보세요. 지금 맞나 안 맞나. 823 곱하기 1.05 하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시고 나중에. 자, 상가객 다 더하니까 얼마 돼요? 3546 확인하시고. 유효이자는 액면이자에다 어떻게 한 거죠? 유효이자는 액면이자에다 상가객 더한 거죠? 이건 할인이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처리는 여러분 혼자 보시고. 382페이지 중간에요. 이자 지급 기간과 회계연도 불일치되는 거 거기까지 할게요. 사채는. 거기 보니까 몇 년 만기 사채가 나와요. 거기 네 번째 줄에 거기 몇 년 만기 사채가 읽어보세요. 몇 년 만기. 3년 만기 같죠? 3년 만기 아니에요? 2년 만기, 2년 만기. 2년 만기? 맞아요? 2002년 4월 1일 날 발행해서 2001년 2002년 3월 31일 날 이자 한 번 주고 요 3월 31일이 만기예요. 2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액면이 10만 원. 액면 이자율 8%. 이때 한 번씩 이자를 줘요.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되냐면 11만 6천 원. 자, 이거 이제 언제 발행하는 겁니까, 지금? 투자하는 게 이때죠, 이때. 자, 이때 얼마일까? 이거 물어보는 게 이때 얼마일까? 맞죠?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요때 이자율을 알아야 되고요. 얼마예요? 10%인데, 거기서 시장이자율 10% 주어진 거가 1월 1일 날 10%란 얘기입니까? 4월 1일 날 10%란 얘기입니까? 4월 1일 날 10%란 얘기예요. 이날의 이자율을 알아야지. 이날의 이자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투자하는 시점이다. 이때였기 때문에 이때를 알았는데 4월 1일에 투자하면 그때 이자율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현재가치 해봐야죠. 해보나 마나 무슨 뭐 되겠어요 이게? 할인 되겠죠. 할인 될 거고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96529가 나와요. 96529. 이건 어렵지 않아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 그랬을 때요. 삼각표를 보세요. 삼각표가 어디 만들어지냐면 책에 384페이지요. 384페이지에 삼각표가 있는데 날짜를 먼저 보세요. 날짜 보니까 발행한 날짜 있고 그 밑에
결산일자 아니죠. 이자를 지급하는 날짜다. 그걸 꼭 확인하시고 장부가액 옆에 유효이자율 몇 프로? 10%, 액면이자율 8%, 상가액 1653에다 뭐 곱하면 1818 될까요? 1.1 확인하시고 유효이자 금액은 액면이자에다 상가액 어떻게 하는 거다? 더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다 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럼 걔가 거기 첫 번째 유효이자가 얼마입니까? 9653이고요. 두 번째 유효이자가 9818이죠, 거기. 여러분, 얘가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요.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이런 사례가 시험에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이 문제를 내놓고 2002년도에 이 문제에서 손익계산서에 잡히는 2002년도에 이자가 얼마냐? 이자. 얼마일까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숫자는 다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손익계산서에 잡히는 이자가 얼마냐?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올까요? 2002년도 이자. 우리 손익계산서에 잡히는 이자는 유효이자라 그랬어요? 액면이자라 그랬어요? 유효이자다, 유효이자.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거. 이건데 얘가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잘 보니까 2001년 결산일이 이때잖아요. 2002년 결산일이 이때고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까지는 이자 지급일과 결산일이 똑같으니까 거기에 다 일치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얘는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9개월이 되고 이게 3개월이 되고 이게 9개월이 되고 3개월이 되는 이렇게 그런 문제가 뭐냐면 2001년도에 기말이 되면 아직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9개월치 뭐를 잡아줘야 돼요? 이자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9653에 곱하기 12분의 9만큼은 이때 잡혀요. 그러니까 요때는 요 금액의 3개월치가 잡히겠죠, 요게. 그 다음에 남은 9개월 동안은 9818에 9개월치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에 12분의 3, 요거에 12분의 9가 답이에요. 더하면. 아주 잘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여러분의 핵심은 이자 지급일과 결산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뭐 해줘야 된다? 월할상각 해줘야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월할상각. 그래서 9개월, 3개월, 9개월, 3개월.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연습하세요, 나중에. 분계는 여러분이 보시고. 그래서 얘네들이 기말에 되면요,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뭘 잡아줘야 되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수이자 잡아야 되고요. 발행자 입장에서는 미지급이자 잡아야 돼요. 그 회계 처리를 나중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다음부터는 나중에 7장 할 때 하시고 다시 앞으로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요) 178페이지. (178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요? 첫 번째로 유형 1번 사채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요. 같이 할게요. 거기 내용 보니까 액면 10만원짜리고 2,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합계부터 내볼게요. 10만 4천원. 자, 이 미래 현금 흐름에 요 시점에 뭘 계산하면 이제 현재 가치. 요 계산하기 전에요. 요 거래 내역을 좀 보세요. 2000X 1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죠, 거기? 우리가 유형 자산을 팔았죠, 지금. 팔았어요. 얼마에? 공정가치 86,116원에 팔았고 그 대신 당장 현금 받지 않고 만기 2년짜리 어음 받았고 그 어음의 액면이자율은 2%예요. 이자보험이에요. 이자보험. 참고로
실무상에는 어음이 이자부 어음이 많아요? 무이자부 어음이 많아요? 대부분 다 무이자부예요. 이자가 붙는 게 없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자부 어음도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근데 하나 참고하실 게 이자부 어음만 보시면 이자부 어음은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 붙는 거. 사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현금 흐름이 자 분계를 해보는데 여러분 179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분계가 매각자 입장과 구입자 입장 둘 다 돼 있죠 책에. 여러분 저는 칠판에 매각자 입장만 할게요. 매각자 처분한 사람. 구입자는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고요. 자 매각자 보시면요 뭐 했냐면은 유형자산을 팔았어요. 유형자산 얼마짜리 팔았냐면요 거기 장부가액으로 8만원짜리 팔았어요. 만약에 현금 받고 팔았다면 얼마 받았을까요? 현금 받고 팔았다면 이건 안 나와 있는데 책에 현금 받고 팔았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현금 받고 팔았다면 얼마 받았을까요? 86,116원 받았겠죠. 상식이 상식. 거기 보니까 공정가치가 요 시점에 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이 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금 받고 팔았다면 이 금액에 팔았을 텐데 그러면 6,116원만큼이 뭐가 되겠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데 이제 이름이 차익 뭐 이렇게 이름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유형자산 처분 차익 그런 다음에 이렇게 끝날 건데요. 원래는 그런데 얘가 현금 받지 않고 뭐 했죠 보니까? 어음 받았죠 지금. 여기 지우면 어음. 얼마짜리 어음 받았어요? 2년 후에 10만원 받는 걸 받았죠. 10만원. 그리고 액면이자가 있는 이런 어음. 단순하게 더하니까 10만 4천 원인데 여기다 10만 4천 여기다가 10만 4천 원이라고 적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이 있는 이런 채권, 장기 채권이죠 지금. 이게 거래가 발생할 때로부터 보면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잖아요, 2년. 2년 남았으니까 단기 아니죠, 장기죠. 장기 채권이니까 당연히 무슨 가치로 평가한다?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로 평가하려니까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해야 되죠. 현재 가치로 하려니까 뭘 알아야 돼요? 이자율을 알아야 되고 10%라는 게 여기 주어져 있어요. 현재 가치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86116이 나와요. 정확하게 요 공정가치랑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공정가치랑 똑같냐면은 거기 이게 뭐기 때문에 유효이자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효이자율의 개념이라는 게 그 거래가 발생할 당시의 공정가치와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럼 여기에 뭐라고 적냐면요. 아직 받지 못한 돈이니까 미수금. 이게 매출 채권이 아닌 이유는 일반 자산거래가 아니라서 그래요. 일반 자산거래가 아니니까 미수금. 그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 이거 질문하지 마세요. 여기에 장기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 맞아요. 장기. 장기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뒤에 설명 한번 나와요. 책 읽다 보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2001년 초인데요. 요 시점으로 봤을 땐 뭐 장기 맞아요. 이거 장기. 장기 맞는데 얘가 이때 장기라고 적으면 기말이 되면 얼마 남아요? 1년밖에 안 남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요때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거 아니죠. 기말에 가서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거죠, 우리.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만들 때 어디로 분류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요 기초에 어디로 분류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기말에 가서는 얘는 어디로 분류될 거예요? 단기로 분류될 거라면 굳이 처음부터 그걸 장기라고 적었다가 장기라고 적으면 뭐만 해야 돼? 이때 가서 유동성 대체만 해줘야 돼요. 그런 짓을 해줄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가 속하는 회계년도 그 거래가 속하는 회계년도 기말 시점으로 얼마가 남는지를 봐야 돼요. 분류할 때. 그 거래가 발생한 회계년도의 기말 시점으로 얼마가 남는지를 판단하시고 그게 1년이라면 1년 이내라면 그냥 유동으로 하세요. 그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책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원래 장기라고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하세요. 됐죠? 그러면 미수금을 이렇게 적을게요. 일단. 근데 미수금 이게 현재 가치 아닙니까? 현재 가치라는 것은 이렇게 현재 가치 한 순액으로 적을 수도 있고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죠. 이게 10만 원. 액면 금액 10만 원으로 적고 반대쪽에 뭐 적을 수도 있어요? 현할차 적을 수도 있죠. 그게 아까 4체에서는 투자자는 순액으로 발행자는 총액으로 그랬죠. 얘는 지금 뭡니까? 장기 채권 채무죠 지금. 얘는 뭐로 해야 될까 이거? 얘는 좀 이따 보시면 총액으로 해야 돼요. 즉 이거를 액면 금액 적고요. 반대쪽에다 현할차 써야 돼요. 기준이. 그런데 제가 이거 먼저 순액으로 먼저 해드릴게요. 똑같다는 거 보여주려고요. 순액으로. 자 그럼 여기 보세요. 2000X 1년 말 액면이자 얼마 받죠? 거기 보니까 창문 닫아. 현금 2,000원. 2,000원 맞죠 지금? 그럼 대변의 이자 수익. 자 우리 4체 할 때 해봤으니까요. 4체 할 때 해봤으니까 요게 무슨 이자예요? 액면 이자. 여긴 무슨 이자 들어가야 돼요? 유효이자. 이제 알잖아 이렇게. 여기가 더 커야겠죠 이렇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일단 넘어가 봐요 일단. 2000X 2년 12월 말. 이때도 현금 얼마 받아요? 2,000원. 이거 지금 뭐랑 똑같아 해보니까 4채랑 똑같잖아요. 4채 했던 거랑 잘 보세요. 똑같나 안 똑같나? 이자 수익 2% 10%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뭐 받을까요? 마지막에 현금 10만 원 받겠죠? 10만 원. 맞죠? 대변에 뭐 없어져야 돼?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미수금은 이만큼 없어지는데 여기 뭐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차이 나죠. 아까 4체에서 봤던 것처럼. 2년에 걸쳐서 뭐를 늘려줘야겠다? 여기 미수금을 늘려줘야겠구나. 그러면 얼마씩 들어갈 텐데 그 금액이 더 커지니까 이게 커지겠죠? 얘가 더 커야 되잖아요, 보니까. 그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여기 뭘 써야 돼? 미수금. 그래서 얼마씩 쓸 건지 계산해 봐야 되죠? 얼마 쓸 거냐면요. 요게 10만 원 갈 때까지니까 차이 나는 게 13884요. 빼보면 13884를 여기 두 개로 쪼개는 방법이 무슨 법과 무슨 법? 정액법과 유효이자법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정액법은 n분의 1이니까 혼자 하세요. 유효이자법으로 해볼게요. 유효이자법을 하면 뭘 만들어 본다고 우리? 삼각표 만들잖아요. 만들어 볼게요. 삼각표는 아까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만들면 되죠. 4채랑. 책에 만들어져 있는데 유효이자, 액면이자, 생각액.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만. 2000X 1년 초, 2000X 1년 말, 2000X 2년 말 맞죠? 뭐부터 적어야 되죠 우리?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10%인가요? 이거 10%. 여기가 2%. 그럼 2%니까 2,000원씩 두 번 4,000원. 삼각해야 될 여기가 얼마예요? 13884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들어갈 거고 여기부터 적어야 되죠. 얼마 적어야 돼요? 86116 이렇게 몇 프로 곱하면 돼요? 10% 8611 이거 아마 반올림 안 했을 거예요 책에. 이거 원래 반올림 해야 되는데 반올림 안 하는 게 더 좋아서 책엔 반올림 안 했어요. 6611 했어요 책에? 이번에 개정할 때 바꿨나 보네. 예전에 안 했는데. 6612. 더해요. 더해야 되죠, 이거?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거기? 92728. 곱하기 10%. 9272죠, 거기. 그래서 이게 안 좋아. 이게 반올림하면 73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잘 안 맞기 때문에 1로 하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는데 반올림 했네. 73. 72. 이게 거꾸로 맞춘 거예요. 거꾸로 맞추면 얼마냐면
7272 이렇게 되거든요. 거꾸로 맞춰서 거꾸로 온 거예요. 더하니까 얼마 돼요? 17884 여기는 10만원. 이 사채랑 똑같죠? 은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다 됐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기 적으면 돼요. 여기 얼마 적으면 돼요? 여기에 6612 여기가 8612 여기가 7272 9272 이렇게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자 수익으로 잡히는 건 무슨 이자다? 유효이자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 104,000원과 현재 가치 했던 86116 이게 차이 나죠? 얼마 차이 나는지 빼보시면 17884만큼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금액이 맞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사채랑 똑같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유형 1번. 자, 이렇게 요 미수금을 순액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기준에서는 이걸 순액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총액으로.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총액으로 하래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만 보세요. 되게 쉬워요. 뭐만 달라지냐면은 요 금액을 이 금액으로 적지 말재요. 액면 금액으로 그냥 적재요. 10만 원을. 그러면 반대쪽에 차이 나는 것만큼 적어야죠. 13884만큼 이때는 뭐라고 쓰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써요. 사채에서는 사채 할인 반응 차금 쓰고 이게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만 달라지면 될까요? 나머지. 자, 요게 현할차가 생겼으면 미수금 없어지는 건 똑같으니까 현할차가 생겼으면 요 미수금 늘렸던 자리에 뭐로만 바꾸면 돼요? 현할차로만 바꾸면 돼요. 현할차로만 바꾸면 딱 맞아요. 확인하세요, 책에. 어디 있냐면 회계 처리가 180페이지인가요? 181페이지. 18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있네요. 181페이지 맨 밑에. 자, 거기 있는 거 확인하세요, 지금. 이거.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요, 이렇게 순액으로 하는 것과 현할차 쓰는 것과 같다는 걸 일단 아세요. 같고, 우리나라 기준은 장기성 채권 채무는 현할차 쓰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방법은 똑같고 182페이지 보시면 얘도 지금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었죠?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 뭐가 더 좋은 거라고요? 유효이자율법. 그거 밑줄 쳐드릴게요. 거기 182페이지 거기 몇째 줄이냐면요. 그 표 밑에 6번째 줄 끝에요. 이론적으로 볼 때 이자액의 크기는 채권 채무 크기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자액을 결정하는 것이 정액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타당하다. 기준에서는 유효이자율법만을 인정하고 있다.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 그 지금 나온 그 표현이 아까 사채에서 배운 거랑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하나 실무적인 얘기 그냥 조언만 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효이자율법이 인정되잖아요.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시험에는 당연히 유효이자율법이 많이 나와요. 이게 원칙이니까. 유효이자율법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정액법이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액법도 나와요. 시험에. 정액법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준이 아닌 걸 왜 내? 출제자 마음이에요. 출제 마음이고 정액법도 내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도요. 유효이자율법이 원칙이지만 정액법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기준 위배됐네. 고치세요. 유효이자율법으로. 그럼 회사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중요성 이런 얘기를 해요. 중요성. 이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을 했을 때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어때요? 보시면 크게 차이 안 나잖아. 이게 크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중요성에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정액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형 1번은 잘할 수 있겠죠? 이거 사채 이거 잘할 수 있고 유형 2번 보세요. 자, 유형 2번 보시면 걔가 현금 흐름이 이렇죠.
세 번에 걸쳐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이렇게 받아요. 단순히 더해볼게요. 단순히 더하니까 얼마예요? 30만 원. 이게 한 번만 또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목상의 금액의 합계 금액이에요. 합계 금액. 이거를 현재 가치 하면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래 가치 하면 거꾸로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명목상의 금액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거래에서 이런 금액을 주고받으면 얘 유형 2번의 특징은 별도의 액면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까 유형 1번은 별도의 액면이자가 이렇게 존재했는데 얘는 액면이자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거래할 당시에 받은 요 10만 원에는 여러분 생각에 이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자가 없죠. 그런데 요 금액에는 뭐가 묻어 있겠어요? 이자가 묻어 있고요. 요 금액에도 이자가 묻어 있겠죠. 결국 요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주고받는 금액인데 요 금액에는 원금 성격의 금액과 이자 성격의 금액이 더해져 있는 거다. 그럼 이 중에서 이자 성격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뭐 해보면 돼요? 현재 가치 해보면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 작아진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 그게 뭐겠어요? 이자겠죠. 2년 동안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도 역시 뭘 알아야 되냐면 거기 보니까 이자율을 알아야 되는데 이자율이 10%. 그래서 현재 가치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요. 273554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내역을 보시면 매각자 입장에서 뭘 팔았어요? 거기 분개할게요, 제가. 매각자 입장에서 뭘 팔았다고 되세요? 유형 자산. 얼마짜리 팔았나요, 거기? 유형 자산을. 27만 3천? 아니지? 얼마짜리? 25만 원짜리. 장부가액으로 이거 팔았죠, 보니까. 또 제가 이거 현금 받고 팔았다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현금 받고 팔았다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2, 3, 5, 5, 4만큼이 차이 나죠. 이게 유형자산 처분 차익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현금 받지 않았어요. 현금 받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받기로 했죠. 당장 받은 것도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미수금이 생기고요. 이게 현재 가치죠. 근데 현재 가치로 기록할 거냐 아니면 액면 금액으로 적고 반대다 현할차 쓸 거냐 그랬을 때 우리 뭐예요? 현할차 쓰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게 순액으로 먼저 해드릴게요. 비교해 드리려고. 그럼 미수금 적고요. 바로 현금을 얼마 회수하죠? 바로 현금을 10만 원 회수하죠. 바로 그날 10만 원 회수하잖아요. 바로 이 금액에는 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원금밖에 안 들어가 있죠. 이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 미수금을 없애면 돼요. 미수금 10만 원이 다 없애면 돼요. 자, 그리고 2001년 말이 됐어요. 2001년 말이 되면 현금을 얼마 받죠? 10만 원 받아요. 2002년 말이 되면 또 현금 얼마 받아요? 10만 원 받아요. 이것도 삼각형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삼각형 만들기 전에 그러면요 여기 10만 원 받은 건 다 원금이고요. 여기 10만 원 받은 거, 여기 10만 원 받은 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요 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미수금이 없어지는 거 말고 뭐가 잡히는 게 필요하냐면 이자 수익이 잡히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일단 그 다음에 여기에 미수금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씩 있을 텐데 요 미수금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든지 가능. 요 금액과 요 금액과 여기 10만 원까지 요 세 개를 더했을 때 얼마 돼야 될까요? 더했을 때 273 554가 돼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이게 딱 없어질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받는 현금은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죠. 30만 원의 현금을 받는데 그 중에 원금에 해당하는 건 이거죠, 보니까. 그 원금에 해당하는 게 30만 원이 아니라 요거잖아요, 보니까. 그럼 요거와 요거와의 차이 얼마냐면 2, 6, 4, 4, 6.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자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이자가 여기 잡히는 이자겠죠, 이게. 그런 걸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정액법이라는 걸 해버리면은, 정액법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쪼개겠어요, 이거를. 또 n분의 1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정액법 하지 말고 이제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 하려면 이제 유효이자율로 해줘야 되는데, 그 삼각표는 조금 이따 만들어 보고요. 일단 여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계산기로 지금 저랑 같이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계산기로요. 이거 한번 계산해보세요. 10만 원 곱하기 1.1분의 1 해보세요. 한번. 얼마 나옵니까? 90, 9 나오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다음에 요 10만 원 곱하기 1.1의 제곱분의 1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 나오나? 여러분 얘가 이렇게 돼요. 이 10만 원에다가 1.1만 한 번 곱하면요. 한 번 곱하면 요 시점까지 현재 가치가 되거든요. 요 시점까지 한 번만 곱하면 현재 가치 되는 게 90909가 되고요. 얘가. 거기다 1.1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곱하니까 얼마 되냐면 82645가 돼요. 82645.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 10만 원은 현재 가치로 했을 때 82645가 된다는 얘기고 요 10만 원은 현재 갔을 때 9090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4일 기간에 붙는 이자가 얼마냐? 1년 동안 9091이 이자가 붙고요. 요 차이 나는 금액. 여기 차이 나는 금액은 얼마냐면 8264인가요? 8264?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 맞아요? 또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는 9091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10만원과 90909와 82645 더하면 얼마예요? 요 10만원과 90909와 82645 더하면 요 3개 더하면 273554죠. 이게 현재 가치 아니에요? 그러면 요때 이자 수익 잡힐 거요. 2001년도에 이자 수익 잡힐 거. 요게 기간이 경과되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게 얘 때문에 얼마 발생해요? 9091. 얘 때문에 얼마 발생해요? 8264. 두 개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17355가 돼요. 그 다음에 2002년에는 얼마? 9091.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이자가 발생하는 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게 2001년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게 맞죠. 얘가 보면 이 금액이 이 금액보다 2배는 크잖아요, 보면. 왜냐면은 이 회계년도에는 요거의 현금 흐름과 요거의 현금 흐름에서 두 번의 이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이자가. 근데 요때는 요거의 이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계년도가 이자가 훨씬 크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가 17355가 돼요. 여기가 얼마 되겠어요? 여기가 9091가 되겠죠. 그러면 10만원에서 이 금액 빼니까 얼마 나오냐면 10만원에서 이 금액 빼니까 이게 90909가 나오고요. 여기는 82645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세 개 금액 더하면 딱 얘가 되잖아요. 이게 끝난 거예요, 회계 처리. 자, 요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요거 원금인데, 이 원금을 3년 동안 10만원, 10만원, 10만원 회수하면서, 요때는 원금만 회수한 거고, 요때는 이자까지 있어서, 그 이자를 별도로 인식하니까 딱 맞잖아요, 이렇게. 요런 현금 흐름이에요, 일단. 요거를 삼각표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삼각표. 삼각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얘는 유형 1번에서 만든 삼각표랑 좀 달라요.
유형 1번은 상가표 어떻게 만들었죠? 우리가 날짜 적고 장부가액 적고 유효이자 적고 액면이자 적고 상가액 적고 그거 아시고 유형 2번이죠. 유형 2번은 이렇게 적으세요. 총 회수액 또는 총 지급액 회수액 예외는 회수액에다가 유효이자 그 다음에 원금 성격의 상환액 그 다음에 장부가액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거기 책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2000X 1년 초부터 2000X 1년 초 2000X 1년 말 2000X 2년 말 이렇게 그러면 유효이자는 몇 프로냐면 10%고요. 얘가 총회수액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돼요. 10만원, 10만원, 10만원 3번 다 더하니까 30만원. 이거부터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장부가액 적으면 처음에 얼마냐면 273554예요. 이렇게 처음에 근데 잘 보니까 얘가 처음에 10만원 회수하죠. 여기엔 유효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자가. 다 원금이에요. 다 원금 했으니까 이 금액이 줄어요. 173554 이렇게 줄고 나서 1년 지난 다음에 10만원 받을 때는 여기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요 금액의 10%만큼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 금액의 10%만큼 17355가 되고요. 그러니까 10만원에서 이게 이자니까 82645만 원금이다. 빼니까 90909가 돼요. 그 다음에 받은 10만원은 또 여기에 몇 프로? 10%. 이렇게 90909가 나오죠. 여기서 빼면 제로가 돼요. 이렇게. 이게 요 삼각표예요. 거기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거 만들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 리스하면 이렇게 해요. 우리. 자 이렇게 만들면요. 여기 더하니까 얼마 되냐면 얼마 되죠? 여기가? 여기가 26446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돼요? 다 더하니까 27354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확인해 볼게요. 얘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3년 동안 주고받는 총 회수액 이 금액은 요 두 개 금액 더한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은 야 우리가 3년 동안 받는 금액은 원금 성격의 금액과 이자가 있구나. 요 3년 동안 잡히는 이자 금액이 요 26446이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확인하려고 한 거랑 같잖아요. 보니까 이게 미래 현금 흐름의 합계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 그 금액이 그 기간 동안에 뭐가 된다? 이자가 된다. 이게 똑같아요. 계속. 자, 요렇게 삼각표를 만들고 요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자, 요 회계 처리하는 걸요 좀 세련되게 고쳐볼게요. 좀 잘 보세요. 자, 요거를 좀 세련되게 고쳐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미수금이 요렇게 순액인데 요거를 회수되는 30만 원하고 똑같이 맞춰보려고 하니까 이 금액을 30만 원으로 만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10만 원은 그렇고요. 두 번째 회수할 때 얘가 있잖아요. 135. 얘를 이자 수익 잡으면서요. 그거만큼 미수금을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미수금을 늘려준다. 얼마만큼? 17355만큼. 이렇게 늘려준다고 생각하면 얘가 딱 10만 원 되겠죠. 그럼 여기를 얼마 없애면 돼? 얘를 10만 원 없애면 아까랑 똑같은 거죠, 이게. 그리고 이자 수익 생기는 것만큼 미수금을 또 늘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수금 9091 이렇게 늘린다고. 그럼 또 얘가 딱 10만 원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얼마 적으면 돼? 여기다가 10만 원 적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거 뺀 거랑 똑같잖아요, 아까가. 이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거 아까랑 똑같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 이 상태까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기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면서요. 여기를 30만 원 적으려면서 이렇게. 그럼 반대쪽에다 뭐 적어야 돼? 26446만큼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적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책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184페이지 맨 밑에 나와요. 184페이지 맨 밑에. 거기 지금 보세요. 184페이지 맨 밑에. 자, 보시면 현할차를 잡았잖아요, 거기. 이렇게. 봤습니까? 아니, 거기 삼각하는, 처음에 거래 발생했을 때는 183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고요. 184페이지에는 요 두 가지 회계처리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얘가 현할차로 바꾸니까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기 미수금 적었던 자리에 현할차 적으면 되죠. 그게 답이에요. 만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얘를 액면 금액으로 적으면 매번 회수되는 10만 원하고 딱 맞잖아, 이게. 딱 맞고요. 결국 현할차 잡힌 것만 매번 삼각하면서 뭐 잡으면 돼요? 이자 잡으면 되죠, 이자. 이런 회계 처리. 그게 여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확인하시고 이거 잘해야 돼요, 앞으로. 이 정도는. 이 삼각표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회계 처리할 줄 알아야 되고. 됐나요, 여기까지? 좀 밑줄 쳐드리고 한 가지 설명드린 다음에 잠깐 쉴게요. 184페이지 보시면 184페이지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첫 번째 줄. 이러한 유형의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정액법은 사용할 수 없고 유효이자율법만을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할차는 이자 수익으로 인식돼야 되는데 매년 채권 채무의 명목상의 가액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이를 균등하게 생각해서 이자 수익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채권 채무 장부가액과 이자 수익 비용 간의 전혀 대응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185페이지 거기 표 밑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중간쯤에 있어요. 앞에 설명에서는 현할차를 상각하는 방법으로 정액법은 사용할 수 없고 유효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원금 자체가 변동하는 이러한 유형의 현금 흐름에는 간편법으로 액면가액 비례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밑줄 치시면 돼요, 지금.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얘가 이걸 해보니까요. 이걸 해보니까 2000X 1년하고요. 2000X 2년하고 봤을 때 2000X 1년에 잡힌 이자가 2000X 2년에 잡힌 이자보다 얼마나 커요? 한 2배는 커 보이죠, 이렇게.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 사무소 얘기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는 이래야만 해요. 왜냐면 얘는 처음에 2000X1년에 돈을 빌려준 규모하고 2002년에 빌려준 규모가 달라요. 2001년이 2배만큼 커요. 잘 보시면 얘가 이거는 바로 돈 받았으니까 고려하지 마시고 2001년에는 안 받은 금액의 액면 금액 규모가 얼마예요? 2개 더하니까. 20만 원 정도죠, 20만 원. 근데 2002년에는 안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때 2배만큼의 금액을 더 이렇게 채권 채무가 있는 건데 당연히 이때 이자가 2배는 더 발생해야죠. 우리가 유형 1번에서 배웠던 거죠, 이거. 유형 1번의 특징은 원금을 언제만 상환해요? 만기에 상환하죠. 얘는 그러니까 2001년에 빌려준 규모나 2002년에 빌려준 규모나 어때요? 똑같죠? 어차피 이때 상환하니까. 맞아요? 얘는 원금을 만기에만 상환하잖아요, 이게.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중간에 상환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와 이때 규모가 다르잖아요, 보니까. 당연히 이때 이자가 더 커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만큼 더 커요? 2배는 크잖아요. 그런데 얘가 정액법을 하게 되면요. 요 26446을 어떻게 하자는 게 정액법이니까? n분의 1 하자는 게 정액법이잖아요. n분의 1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1, 3, 2, 2, 3을 쪼개야 돼, 이렇게. 그럼 1, 3, 2, 2, 3이라는 금액과 이 금액들은 많이 차이 나죠? 정액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틀려요, 이게.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원금 자체의 규모가 달라지는 이런 현금 흐름 있죠? 유형 2번. 나 유형 3번도 그래, 조금 있다가. 유형 2번과 유형 3번은 무슨 법을 못한다? 정액법 못해요.
정액법은 어디서만 할 수 있냐면은 얘만 할 수 있어요. 얘만 정액법 할 수 있는 이유가 얘는 원금이 만기에 상환되거든요. 얘는 중간에는 원금 안 건드려요. 얘는 이런 경우에만 정액법을 할 수 있다. 이거와 이건 정액법 못해요. 이 정액법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법 할 수 있대요? 거기 뭐 액면가액 비례법이라는 거 있었죠. 그거 잠깐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2001년에 돈을 빌려준 규모는 20만 원이고 2002년에는 10만 원이고 2002년이 2001년 20만 원이면 얘가 쪼갤 금액이 26446을 쪼갤 거니까 첫 해는 20만 원, 두 번째에는 30만 원 중에 얼마에? 10만 원. 이렇게 해서 26446을 쪼개자는 게 액면가액 비례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거기 계산한 게 책에 있는데 185페이지가 아까 밑줄 친 거 밑에 보세요. 얼마냐면 1764만화 8815가 나오는데 보세요 지금. 자, 이 금액은 얘네들이랑 어때요? 여기 계산한 거랑 어때요? 비슷하죠?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지 정액법은 못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정액법이 하려면 어떻게 돼? 정액법 하려면 원금이 변동이 없어야 돼요. 원금은 만기에만 상환해야 돼요. 그 케이스만 할 수 있고 이런 케이스는 못 한다. 잘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유형 3번부터 하겠습니다.